나는 사업적인 득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득을 안 봐도 돼. 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아직은 좀 너무 자만스러운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금형부동산연구소 황소장입니다.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강남을 지금 비교하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입니다. 그 상황에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고객이 되려고 상담을 오는 건데 왜 상담료를 내야 되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두 가지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비를 안 받는다면 상담하느라 잠을 못 자겠죠. 모든 것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0명씩 온다고 해요. 그럼 제가 100시간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럼 100명 중에 정말 오고 싶은 사람을 선별하겠죠. 대학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시험을 보진 않고 이제 비용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거래에 있어서 득을 적게 보는 사람이 돈을 내요? 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돈을 내요? 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경제 논리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적어도 저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면 리스크를 없애고 제대로 된 건물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랑 월세를 받게 되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거의 시발점이 이제 상담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득을 주는 데라고 하면 제가 더 줄 텐데 훨씬 더 많은 득을 주게 되겠죠?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는 몇십억씩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작 전에 제가 알았다면 그 손해를 안 보게 했겠죠. 그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너무너무 낮은 비용이죠. 몇십억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건물을 잘못 사서 대출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소 몇 천만 원이죠. 그러면 그거 1년만 해도 몇 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담이라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건물을 갖게 돼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하면 뭐 상담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제 물건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데도 많은데 왜 굳이 소장님한테 올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래. 그러니까 한다는 곳은 많지만 믿을 수 있고 책임을 지냐 안 지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건물을 하는 본인이 실력이 있고 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정말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 집은 절대 불이 안 나. 화재보험 만들겠죠. 그쵸? 근데 처음 집을 지었어요? 아니면 집을 사면서 예전에 불나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누가 불났대요? 그럼 그 사람 화재보험 들겠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화재보험비 버리는 돈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안전한 게 훨씬 더 득이 되는 거겠죠. 날리는 것보다. 이번에 미국 뭐 LA인가 거기에 불나가지고 집 다 탔는데 한 집만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불에 안 탔잖아요. 근데 처음에 거기에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대요. 지금 많은 돈이 든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없어졌는데? 네. 저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곳이나 저에 준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와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는 영역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뭐 산다. 근데 여기는 AS 센터가 없다. 여기는 AS 센터에서 보증을 해준다. 가격이 가격이 다른 게 당연한 거죠. 안전하고 확실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이걸 하겠죠. 그렇지 않고 나 6개월만 살 거야, 6개월만 쓸 거야, 1년만 쓸 거야 하는 사람은 이걸 사겠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이제 반나절 시간을 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 많으시고 반나절이나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소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의사인 분들 중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의 소득이 높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뭔가를 다른 데 신경 써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이 일을 잘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일 때가 많지. 확실한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 사람이 알아서 해주고 책임까지 져준다면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내가 병원을 일주일 쉬어, 한 달 쉬어. 그러면서 건물을 막 알아보고 여기서 득이 됐어. 근데 병원 잘못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는 거라고 나는 봐. 지방에는 없을까요?
이거 두 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난 보거든. 그 지방에도 물론 그 지역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근데 서울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한다는 거는 글쎄. 그런 투자를 5년 전, 10년 전에 해보셨던 분들을 주위에서 꼭 찾아서 만나보시면 정확한 답을 듣게 될 겁니다. 서울에, 강남에 할 거고, 안 친하고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여기 좋아.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를 하겠죠. 내 거 사, 내 거. 그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리까지 다 해주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리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많이 해보고 전문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새는 말로만 전문가도 있고 실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막 있는데, 정말 전문가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한 번 보는 것과 문외한이 10번 보는 것과 어떤 게 결과가 더 좋겠어요? 이제 의사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누군가 병이 생겼어요. 병원 가면 바로 나을 병을 누군가는 주위에 무슨 뭐 과거 무슨 어쩌고저쩌고 방법 듣고 시간만 들여가지고 더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거나 똑같아요. 임대 관리를 하거나 세입자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요렇게 하면 끝날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응대하다 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본인이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하는 게 맞아요.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 뭐 요구해주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거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훨씬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해드리는 임대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무조건 해결 목적이에요. 그럼 해결하면서 너무 정이 없고 어쩌고 이렇게 너무 삭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잘하는 임차인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그렇지 않게 응대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사이가 좋은 거는요 정말 최악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바라고 문제 해결 안 되면서도 뻔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성 임차인이 있기도 하지만 건물 주인이 악성 임차인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사정을 계속 봐주다 보면요 그 사람은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악성 세입자가 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애초에 말끔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방에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니까 내지는 직접 가는 게 더, 건물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요 결로나 누수나 아니면 세입자 문제 아니면 수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누수돼요. 본인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검색하겠죠. 누수한다는 데가 30군데 넘게 뜹니다.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30군데 전화해서 30명 다 오라고 할 거예요. 출장비 다 주고. 일정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중에 되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왔어요. 보고 수리했어요. 비 오면 다시 셉니다. 그거를 매년 반복하게 되죠. 그거 알아보고 일정 맞춰서 만나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정말 괜찮은 데를 만나면 거기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업체 뭐 누수나 방수나 그리고 뭐 결로나 아니면 전기나 뭐 정화조 그 뭐 청소 그리고 건물 수리 그 외 이런 것들 수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건물이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 문제 없어도 세입자가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을 여러 곳을 다 상대해보고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 게 저예요. 제가 관리를 여러 군데 하니까 전화를 하면 10군데서 전화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오겠어요? 중간에 시간을 빼서라도 누구한테 오겠냐고요. 일이 많은 곳에 갈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데 한 달이 걸리면 저는 하루 만에 끝나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런 수리만 하는 분을 뽑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고쳐야 될 것들, 미연에 방지할 것들 사진 다 찍어서 어제 다 찍어서 다 조치를 했어요. 그게 개인이 하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임대관리, 건물 관리 이거 내가 보지 못하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소유주들이 오세요? 어때요? 연락이 두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건물을 갖기 전인 분들은 내 건물에 애착이 있고 자주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기 전이나 하고 초기에는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 아끼잖아요. 일주일 되면 던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건물에 문제가 없으면 가보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가 잘 들어와요. 연락하고 뭐 이럴 일이 없어요. 야,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야?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받는 거 아니야? 400개를 하고 있으면요. 납득되는 4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납득 안 하는 401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00명이 납득을 했다면 납득될 만한 비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대기를 하려면 이제 신청금이랑 진행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불안한 것까지 굳이 왜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건데 고민이 된다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게 0.1도 없습니다. 말한 대로 다 하고 있고 해왔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불안하다 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거에 있어서 지키는 건 확실합니다. 말만 믿고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계약서만 믿고 어떻게 해. 누군가가 뭔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제가 40개 넘게 건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망가도 벌써 진작에 도망갔어야 맞죠. 그럼 지금 대기를 뭐 한 1000명 해놓고 강남 건물 살 사람들이요 동시에 1000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대기가 될 수가 없고요. 해봐야 몇십 명이겠죠. 제가 도망간다면요 놓고 가는 게 더 많은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큰 걸 두고 작은 걸 두고 가지고 네, 하여간 그게 뭐 그렇습니다. 예비 건축을 이제 건축주, 건물주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소장님 영상 하나만으로 그냥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난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강남 빌딩을 살 정도의 여력이 있는 분들, 자금이 있는 분들은 뭐 물려받은 분들은 빼고 자기가 직접 모은 분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한 문장을 얘기하더라도 어떤 단어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어. 나도 그렇거든. 우리 영상을 찍으면서 대본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건 둘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걸 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물어보면 즉시 답할 수 있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런 건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어. 그 말인 즉슨 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경험이 아주 많아. 진짜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는 사람인지 하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보고 신뢰가 생기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곳과 동일선상에 보는 거고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여긴 다르구나 라고 안다고 생각해. 왜 강남만 하세요? 강남이 가장 확실하니까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이고 내가 확실히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를 선별할 수 있어. 다른 지역 가도 이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 다른 모든 지역보다 여기가 가장 확실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까지 남을 지역이고 잘 되면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지역이고 위험성이 다른 지역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낮고 성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발전 안 된 데가 나중에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 저평가된 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도 괜찮아야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는 거야.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던 시기 새로 막 이렇게 펼치던 시대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도 강남의 이 성장률과 다른 지역의 성장률은 비교할 수가 없어. 재테크라는 거는 100을 가지고 110, 120, 150, 200으로 늘리는 게 재테크야. 근데 재테크의 기본은 위험성이 적은 상태에서 성장성을 논해야지 위험성도 크고 성장성도 높아. 그건 도박이지. 그렇기 때문에 난 강남을 가장 선호해. 이 지역이 잘못되긴 어려워. 여러 가지 요건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주거, 학군, 교통, 생활 편의시설,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직장이 많고 이런 6가지 요건을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비싼 이유도 모르겠고 여기 차도 막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와서 살아보면 알아. 가져보면 알고 사보면 아는 거야. 이런 요건을 다 가진 곳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없어. 근데 심지어 그 6가지 요건이 각각 우리나라에서 다 최고야. 우리나라 다 1등 하는 것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여기보다 더 안정적인 지역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거야. 강남에는 건물이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 이게 아직도 건물을 사고 팔고 이 수요 자체가 있는 게 전 좀 신기하거든요. 그치. 그렇게 신기할 수 있어. 아직도 가능한 건지. 자, 괜찮은 건물 산 사람은 절대 안 판다 이런 그런 게 있잖아. 그 유튜브 누가 댓글에서도 괜찮은 건 절대 안 파는데 뭐 안 좋은 것만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건물의 주기는 사람의 생애 주기와 똑같아.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매각이 돼. 아무리 괜찮은 것도. 물론 자녀들이 자금이 많으면 그대로 유지. 그러면 누군가가 또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이 그걸 사지.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고. 그럼 때로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뭐 부자가 3대 못 간다 하는 얘기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1, 2대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 정말 오래 갔을 때 3대다 이런 거잖아. 뭐 기업도 예를 들어서 3대 경영 되기도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 건물을 사야 되는 것과 안 사야 되는 거 이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음. 소장님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다른 회원분들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안목이 생기잖아요. 자동차 예를 들어 좋아하잖아, 그치? 네네네. 운전하는 거 좋아할 거 아니야. 옵션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엔진룸 열어봤어? 냉각수 갈 줄 알아? 엔진 오일 갈 줄 알아? 아니죠. 그치. 좋아해서 즐기긴 하지만 그거를 수리할 줄은 몰라. 이건 다른 영역이야. 나는 운전병이라서 그런 거 할 줄 안단 말이야. 건물도 똑같아. 건물을 다니면서 보는 거, 내가 출퇴근길에 늘 봤어도 살려고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야. 정말 자금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아서 보는 거랑 내가 1층에 맨날 편의점 가던 건물이야. 그 건물 얼마인지 알아? 그거와 똑같아. 근데 건물을 살려고 계속 알아봤어. 혼자 엔진오일 가려고 계속 열어봤어. 어딘지 알아? 몇 리터 넣는지 알아? 어디서 빼는 줄 알아? 어디서 필터 넣는지 알아?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모르면서 계속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 사실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 엔진오일 4통 넣으면 됩니다. 오일 종류는 뭐고 합성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근데 이거 다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걸리니까 센터 가서 하시면 3만 원 더 받고 5만 원 더 받고 해줍니다. 그럼 다 듣고 거기 가서 하겠지. 내가 그걸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건물은 본인이 알면 끝까지 도움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할 때. 그것처럼 건물에 대한 안목을 가지려면 해봐야 생겨. 하기 전에 안목이 생기기가 많이 어렵지. 처음부터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거든. 사실은 후자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생기는 거지.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데 첫 번째 그렇게 하고 좌절하고 그 뒤에 더 이상 안 보는 경우도 많아.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의 차이는 커. 그러니까 안목을 갖추려면 그만한 실행과 경험을 해봐야 안목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기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앞으로 이제 강남의 건물주가 난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많이 알아보신다고 해요. 공부 많이 해갖고 오신다.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전 참 궁금하거든요. 보통의 경우 건물을 사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하는 최대 활동은 부동산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보는 것, 자료, 맵이나 뭐 디스 통해서 검색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된 건물을 가서 보는 것. 그러면 그게 안목을 키우는 건가요? 엔진룸 열어보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어디지? 열었다 나 맨날 열어볼 거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나 똑같아. 정말 알아본다는 거는 내가 받은 그 자료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을 다니면서 임대료가 맞는지, 임차가 문제가 없이 되고 있는지, 현재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되는 거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지. 한 건물당 적어도 5번, 10번은 가봐야 돼. 인근의 부동산도 물어보고, 구하는 것처럼도 물어보고, 사는 것처럼도 물어보고, 임대를 구하는 것처럼도 물어보고. 한 건물을 살려면? 당연하지. 소장 대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이미 다 해서 알지.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지능이 없는 사람이지. 5번, 10번 가볼 그런 짬은 아니지. 비용이나 사업 때문에 네. 뭐 가까운 지역, 예를 들면 성수나 송파 이런 곳을 꼭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소장님한테 하고 싶어서 오시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강남만 한다고 하셔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얘기가 긴데요. 이게 직접 쓰기 위해서 사옥을 갖는 것과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투자를 했을 때 괜찮은 위치인데 내가 사옥도 쓸만하다. 그러면 그건 합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한다는 건 사옥은 임대로 쓰고 투자는 확실한데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사업적인 득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득을 안 봐도 돼. 그거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아주 그냥 힘차게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나이를 먹고 사업이 정말 끝까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되다가 정체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득도 있으면서 이것도 같이 득되는 게 좋을 거잖아요. 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아직은 좀 너무 자만스러운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 뭐 몇 천억, 몇 조 부자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뭐 부동산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1,000억이나 2,000억 정도, 3,000억 정도까지도 부동산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업적으로는 임대로 쓰시고 강남에 건물을 사시는 게 맞다고 당연하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집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세나 월세 살고요. 확실한 데 집 사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체감 못 합니다. 근데 나보다 10년 전, 15년 전에 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서울과 아니면 강남과 비교했던 분들, 그러다가 그 지역을 선택했던 분들의 얘기를 반드시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산은 불리는 쪽에 두는 게 무조건 맞고요. 내가 생활이나 사업은 편한 곳에서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억지로 합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장면이랑 짬뽕을 섞어 먹는 거예요.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입맛이 특이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각자 맞는 그릇에 담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남 지역을 주로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 제가 그건 답변할 게 있으면 선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